4월 23일 월요일 항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늘 아침에는 봄비치고는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 비 속에 모든 정치적인 쓰레기와 이 갈등의 쓰레기들이 떠내려 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떠내려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3당, 그러니까 야3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세 야당이 대표, 원내대표 6명이 긴급 회동을 갖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즉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아침에 조찬으로 긴급하게 회동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요구한다. 이러면서 오늘 중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걸로 지금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지난 4월 21일 토요일 날 이 드루킹과 김경수 측이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있은 직후에 몇 사람이 제 뉴스 브리핑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봐라 항장수, 네 말 중에 맞는 게 뭐가 있냐, 드루킹이 김경수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은 기사를 좀 제대로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근데 그날 기사 내용을 보면 처음에 한국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좀 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게 그 돈거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회원과 김경수 보좌관이 돈거래를 했다.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거절당하자 돈 문제를 언급하면서 김 의원을 협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첫 기사를 보면 이 기사 소스가 100% 경찰일 건데 경찰발 기사의 소스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저한테 봐라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돈 받았지 않느냐라고 한 분들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 돈을 주고 협박을 하지 돈을 받고 협박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김경수 측이 돈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돈을 줬으니까 협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첫 기사에 보면 이 김경수 보좌관과 드루킹 측 사이에 인사청탁과 관련한 수백만 원대의 검정 거래가 확인되는 등 양자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 측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거절이 된 이후에 김경수 측 A 보좌관에게 양측의 오간 금전 관계를 언급하며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것도 기자가 일부러 잘못 썼거나 경찰이 잘못 릴리스를 했는데요. 양측의 오간 금전 관계를 언급하며, 양측의 오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김경수 측이 저쪽에다가 드루킹에 돈을 주고 드루킹 측이 김경수 측에 돈을 주고 서로 간에 돈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김경수 측이 돈을 받았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루킹은
김씨 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인사청탁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A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A 보좌관은 김씨가 그의 정치 조직인 경공모 회원 대화방에서 내가 김 의원에게 정보 보고서를 줬는데 감사 표시가 있었다고 지목한 감사 표현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정보 보고서까지도 줬는데 김경수 보좌관이 고맙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 보좌진 한 명과 드루킹 카페 회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드루킹이 총영사 인사청탁이 잘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 김 의원도 A 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이 선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한때 경남지사 불출마를 고민했으나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고 대가성이 없는 채권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출마를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대학 후배인 A 보좌관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계기로 김 의원실에 합류했고 그 전에도 김 의원의 지사 선거를 도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사청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보고 곧 이 A 보좌관을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야당이 정의당 빼고는 다 모여서 특검법 발의와 그리고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죠. 정의당이 지금 이 드루킹과 관련한 문제에서 특검법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노회찬을 한 방에 날려 보내버리겠다고 트윗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김경수 측에만 댓글로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정의당에 대해서도 댓글로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는 드루킹 측이 과거 노회찬에 5천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려고 했고 그걸 주지 못하게 되니까 노회찬에 선거운동원에게 200만 원을 전달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회찬의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을 해서 벌금을 이렇게 받은 드루킹이 지난해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서 정의당 기사에 악성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드루킹이 온라인 정치 세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하나가 이 건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드루킹은 지난 5월 16일 대선 직후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한 일주일쯤 돼서 트위터에 정의당 심상정 패거리가 민주노총을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를 길을 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과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좀 과대망상이 심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한 방에 날린다 하면 한 방에 날릴 거리가 뭔가 있는가 봅니다. 자, 경공모에 이 금융, 신용 정보 등을 총괄해온 파로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수사 대상에 있죠. 서유기라는 사람 구속됐고 3명 구속되었고 서유기 구속되고 4명이고 지금 파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경찰이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집중 조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집중 조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 대고 어떤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해서 구속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최순실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보면
내용들이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수습이 불가능해졌죠. 현 정부 최근에 오늘 아침에 입장 보면 민주당의 특검을 받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정보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이 없으면서 특검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외부로 흘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드루킹이 노회찬 날려버린다고 이런 글을 올린 게 노회찬의 자원봉사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2심의 서울고법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 8일 전이라고 합니다. 자, 노 의원의 노회찬의 배우자의 운전기사로 일한 장 씨 역시 김 씨가 보낸 경공모 회원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은 검정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로 알려졌다는데요. 이에 따라 김 씨가 노 의원이나 정의당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종의 이 문정권에 대해서 민노총을 움직여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의심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노회찬을 도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었으니 내가 까면 너네들 무사하지 않다라는 일종의 협박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회찬의 배우자의 운전을 경공모 회원이 했고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노회찬의 부인의 운전을 선거 때 했던 것 같아요. 선거 때 바쁘니까 이제 노회찬은 노회찬대로 만나러 다니고 부인은 부인대로 만나러 다니는데 그 부인의 운전기사를 경공모 회원을 보냈고 그 사람한테 20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드루킹이 노회찬의 부인 운전기사를 자기 회원을 꼽아놓고 그 사람한테 200만 원을 줬다면 실제적으로 급료를 줬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노회찬의 선거운동에 자기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에게 200만 원을 줬다. 이런 일까지도 드루킹이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친구가요. 노회찬뿐만 아니라 박사모에도 2010년 3월에 접근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일종의 사주풀이, 송화비결, 자미두수 등을 근거로 한 2012년 대선은 박근혜가 꼭 된다라는 사주풀이를 요약한 15페이지짜리 문건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드루킹의 경공모 안에 회원 중에 박사모가 있었어요. 다른 경제 카페에서 만나서 드루킹이 이 사람이 박사모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꼭 같이 활동을 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모가 왜 박사모하고 같이 하나 이런 의아함이 있었지만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드루킹이 박사모 회원을 통해서 박사모 정강용 회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가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정강용이 받아보고 뭐 이런 걸 전달하냐고 그대로 그냥 폐기한 모양인데요. 드루킹은 그 이후에도 그것이 잘 전달되었냐고 몇 차례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친구는 특정한 이념 때문에 노사모, 문사모 비슷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어떤 쪽이든 자신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쪽에는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반이 노사모에서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문재인으로 이렇게 꽂힌 부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수 쪽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땡겼으면
거기도 충분히 갔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 돈은 선거 때는 정치인한테서 사조직이나 선거 브로커한테 이렇게 돈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청탁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정치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정치인이 사조직이나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평소에는 청탁자가 브로커 등을 통해 정치인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드루킹이 김경수 측에게, 그러니까 작년에 보좌관한테 500만 원을 줬는데 경찰이 이걸 나중에 텔레그램 등에서 협박하는 문건이 나왔다면서 설거머니 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부분도요,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내용이 공개돼야 될 건데, 처음에 한국일보가 특종을 한 내용을 보면 저한테 이게 뭔 말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아니 읽어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상식대로 드디어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돈을 500만 원 받았구나 생각해가지고 제 뉴스 브리핑에 황장수가 틀렸다, 니 좀 똑바로 말해라, 드루킹이 돈을 받았다 한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보는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는요, 얄팍한 지식으로 또 얄팍한 기사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쉽사리 단정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한간에 별의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국 자금이니 일본 자금이 그렇게 드루킹 쪽에 들어갔다, 좌파들에게 들어갔다, 촛불 자금으로 들어갔다. 제가 한 10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드루킹이 사채 돈을 100억을 땡겨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요, 우선은 그런 음모론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 문재인 측에 연결되는 이 실질적인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보수 진영 안에 그런데 파고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단체들의 돈이 넘쳐나는데 좌파단체들이 뭐 하려고 중국, 일본 등에서 돈이 제공되는 그런 관계를 맺겠습니까? 지금 한국 안에서만 해도 좌파단체 활동을 위한 자금은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는 지난 4월 14일, 4월 16일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드루킹 측이 후원금 10만 원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후원금 10만 원 합법적으로 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 왜 이 사실을 뒤늦게서 공개했느냐는 겁니다. 김경수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청와대에서 같이 행정관을 지낸 각별한 사이다라고 알려져서 처음에 이주민 청장이 16일 날 서울청을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이 드루킹과 김경수 간에 별다른 이렇게 주고받은 부분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 뒤에 댓글이 14개가 나왔다. 또 더 나아가서 드루킹 측이 이 조작을 매크로를 사용해서 조작한 기사가 6개가 더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드루킹의 500만 원의 이 부분을 경찰 측에서 밖으로 유포를 하려 하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거머니 기자들한테 하나 흘려줘가지고 특종하고 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언론들이 받아쓰는 행태로 경찰이 이 뒷구멍에서 자신들이 감췄던 것을 슬금슬금 밖으로 조금씩 흘려서 마치 자기들이 다 나중에는 이야기를 했다, 특검에 가도 국정조사에 가도 우리가 감추려고 한 일은 없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행태를 저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감추다가 양자간에 주고받은 문자도 감추고 또 그것만 감춥니까? 더 나아가서 양자간에 주고받은 돈도 감추고 또 양자간에 비밀 보안 메일을 했다라는 것도 감추고 오늘 아침에 보면 시그널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한 비밀 보안 이렇게 문자 시그널이라는 데서 두 사람이 55차례 이 중에는 김경수가 보낸 것도 16개가 이렇게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휴대폰에 문자를 주고받은 또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냥 전화 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보안 문자로 55번을 대화를 했는데 김경수가 16개, 그 다음에 드루킹이 39개,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드루킹이 500만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이런 부분들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입증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드루킹은 2012년에 박통척에도 끈을 댔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왜 이 김경수가 아니고 보좌관한테 돈을 500만 원 줬느냐. 이 500만 원이 처음에 나올 때는 김경수 측에서 답을 했겠죠. 채권 채무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좌관이 드루킹 지인한테 500만 원을 빌릴 정도다? 저는 그런 보좌관 없다고 봅니다. 자기 의원이 만나서 중요한 일을 시키는 사조직의 주인인 드루킹의 지인에게 다시 합시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원이 매우 중요하고 엄밀한 일을 시키는 사조직의 책임자의 오른팔한테 보좌관이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의원한테 알려지면 의원이 그 보좌관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의원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대선 때 역할을 한 사람 쪽에 보좌관이 감히 500만 원 좀 빌려달라 해가 돈을 받아요. 그 사실을 안 의원이 이 보좌관을 그냥 놔둘 사람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는 보좌관이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보좌관이 의원한테 이 청탁자 브로카드를 데리고 와가 붙여주고 그 붙여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미 의원하고 잘 알고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한테 보좌관이 별도로 가서 돈을 빌려달라 해요. 그 돈이 빌린 지 한참 된 걸로 보이는데 왜? 돌려준 시점이 4월 25일 구속 이후에 돌려줬단 말입니다. 빌린 돈 같으면 이때 돌려주겠어요? 오히려 이때 돌려주면 더 이상하니까 서로 간에 뭡니까? 돈을 주고받으면 차용증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좌관의 채무관계냐? 이 드루킹 지인 측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좀 의문인데요. 자, 인사청탁으로 500만 원을 줬다기에는 액수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간의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선거 지원하는 걸 감안하면 이 5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평소에 열심히 김경수를 도와주던 사람이니까 남 같으면 5천만 원이나 5억을 줘야 될 걸 드루킹은 500만 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500만 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드루킹이 김경수의 보좌관에게 용돈을 줄 이유가 있냐? 없지요. 왜? 드루킹이 김경수를 도왔는데 왜 드루킹이 갑이 됐는데 선거가 끝났으니까 문재인 당선이 되었고 돈을 왜 줍니까? 그래서 보좌관 용돈을 500만 원 줄 이유는 없다. 용돈을 준다 하면 돈 100만 원이나 몇십만 원 주는 거겠죠. 자,
김경수한테 준 용돈이냐, 안 그러면 그냥 이 돈 정치활동하는데 쓰시오 하고 후원 행태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준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보좌관한테 돈을 줘가 갖다 드리라 하고 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14, 16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게 아니고 보좌관의 일탈이었다면 자신이 먼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걸 갖고도 협박한 게 있다고 14, 16일 날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게 정확했지요. 근데 19일 날 지사 불출마를 한때 고려할 때 이 돈이 불출마 고려 사유였다고 보면 결국은 이 김경수가 이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사실 이 돈의 최종 수혜자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김경수와 드루킹이 대포폰을 통해서 서로 수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언제? 민주당의 경선을 한참 하고 있을 때나 안철수가 한참 떠오르던 시점에는 언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찾아보면 이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 전화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수가 지금 500만 원에 대해서 곧 경찰에 출두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이주민 청장이 말하지만 이 이주민이란 사람은 이 사건을 이미 수사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볼 때 별도로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사법 처리에 지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감춘 게 많았다가 허겁지겁 조금씩 슬슬 언론에 흘리면서 뒤늦게 우리가 다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즉 경찰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공개하는 것은 김경수나 한마디로 정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조사한 것을 덮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날 때 자신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는 기자들한테 내용을 슬그머니 조금씩 흘리면서 이제 나중에 언론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근거를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참 구차하게 살고 있습니다.